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파킨슨병이 있는 경우에 통증 또는 척추 관절의 문제에 대해서 치료를 할 때 일반적인 주사 치료가 아니라 시술이나 수술을 할 때 꼭 고려해야 되는 거, 꼭 한 번은 감안하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명한 환자라면, 현명한 보호자라면 오늘 제가 강조드리는 내용을 잘 인지를 하고 있다가 판단을 하는데 좀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킨슨 병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여기저기 아파서, 특히 목이나 어깨가 아프거나 허리나 다리가 아파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또는 통증의학과 등을 방문을 해서 CT도 찍고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통증 주사도 맞는 분들이 많이 있고, 통증 주사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 척추관절 시술이나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척추관절 통증 환자와 파킨슨병을 가지고 있는 척추관절 통증 환자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파킨슨병에서 흔히 잘 나타나는 임상 양상이나 병의 진행 과정을 안다면 통증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신경외과 중에서 척추를 위주로 하는 신경외과 의사들이나 정형외과 또는 통증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파킨슨 병과 통증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내가 알자, 내가 스스로 알자라는 내용이고, 그 나라는 거는 내가 파킨슨병 환자에도 해당하겠지만 파킨슨병 환자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통증 시술이나 수술을 받기 전에 과연 내 통증이 이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지 또는 얼마나 좋아질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이 신경안정제나 도파민 제제에 반응하는 통증은 설령 MRI상에 이상이 있더라도 꼭 한 번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MRI상에서 좀 이상 소견은 있는데 증상이랑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또는 이 정도로 증상이 심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킨슨 병에서는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렇게 자세가 굽게 됩니다. 그리고 경직이 생기고 강직이 생깁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과 별개로 자율신경, 특히 교감신경 항진이 관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증상, 불안하고 긴장하고 그다음 뻣뻣하고 그리고 변비도 있고 두근거림이나 체온 조절 장애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파킨슨 병이 있으면서 이런 교감신경 항진이 되는 것 자체가 파킨슨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척추 관절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거나 도드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MRI나 CT를 찍었을 때 목이나 허리에 디스크가 있다, 협착증이 있다, 그리고 무릎 관절염이 있다, 오십견 또는 회전근개 손상이 있다,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 통증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병변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통증 클리닉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물이 덱사메타손이나 아니면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 제제의 약물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약물이 물론 과용량을 쓰면 일반인에게도 무리가 가고 좋지 않지만, 파킨슨병처럼 신경계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런 약물을 쓰고 나면 어떤 일이 잘 생기느냐, 잠이 오지 않는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몸이 오히려 더 뻣뻣해진다, 소화가 더 안 된다, 체온 조절이 안 된다도 자주 하시는 얘기인데, 이런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통증 말고 여러 가지 불면증, 소화불량, 변비, 체온 조절 장애, 이런 증상들이 오히려 악화되다 보면 오히려 통증을 치료하러 갔다가 더 큰 통증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파킨슨병이 아닌 분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도 있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정도의 증상은 아닐 것 같아서 조금 애매합니다 라는 상황이 됐을 때 꼭 고려해 봐야 되는 거는, 나의 통증이, 나의 불편감이 신경 안정제나 도파민 제제에 반응을 하느냐입니다. 이 신경 안정제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는
파킨슨병에서 흔히 동반되는 자율신경의 문제, 특히 교감신경 항진에 의해서 긴장과 경직이 돼서 MRI 상에서 이상이 있어도 실제로 내 증상과 연관이 없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MR 상에서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통증은 신경안정제를 먹으면 통증이 줄어든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MRI 상에서 보이는 척추나 관절의 문제로 인한 통증인지, 또는 파킨슨병에서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한 통증인지. 근데 일반 진통제보다는 신경안정제, 즉 교감신경 항진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신경안정제에 반응하는 통증이다 라고 하면, 설령 MRI 상에서 이상이 있더라도 이 자율신경의 문제, 교감신경의 항진의 문제로 인한 통증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항상 별개는 아닙니다.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척추관절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자율신경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관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척추관절을 치료했을 때 호전이 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척추관절의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면, 정말로 꽉 막혔거나 끊어졌거나 부러졌거나 염증이 명확하다,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겠지만, 애매하다, 명확하지 않다, 증상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꼭 한번 고려를 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도파민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통증이 차이가 많이 난다입니다. 이런 분들은 저도 외래에서 되게 많이 보는 경우인데요.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서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서 MRI를 찍었더니 디스크도 있고 협착증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시술이나 수술까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게, 그 통증 양상이 파킨슨 때문에 먹는 약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도파민의 약효가 떨어질 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 근데 약 먹고 나면 좀 덜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상황인 경우는 도파민이 이 통증에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안정제에 반응하는 통증, 그리고 도파민에 반응하는 통증은 이 MRI 상에서 이상이 있더라도 이 다른, 그러니까 척추관절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교감신경의 항진이나 도파민의 부족이 통증의 원인은 아닌지 꼭 감안을 해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런 신경안정제에 반응하는 통증, 도파민의 약효에 반응하는 통증은 척추관절에 시술을 했을 때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척추관절의 문제가 명확하다, 너무 명확하다,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고 애매할 때, 그리고 신경안정제, 도파민에 반응할 때, 이때는 참 경우의 수를 잘 따져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척추관절의 문제도, 교감신경의 항진도, 도파민의 결핍도 셋 다 관여가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적지 않기 때문에, 사실 파킨슨병 환자에서 통증을 치료할 때는 일반적인 환자의 통증을 치료하는 경우와 조금 더 차이점이 더 많고 좀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할 부분은, 이런 약물에 반응을 한다고 척추관절에 이상이 있다고 나는 약물을 조절해야지는 아닙니다. 이게 명확한 이상이 있다면 이 치료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적지 않은 빈도에서 척추관절 자체의 문제, 교감신경 항진, 도파민 결핍,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변수나 경우의 수를 감안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고, 또 한 가지 더는 척추관절에서 심하지 않아요, 증상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신경안정제, 도파민, 이 문제가 통증에 관여하는 비율이나 통증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경우에는 꼭 신경안정제, 도파민과의 연관성은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만약에 연관성이 있다면 나에게 맞는 신경안정제나 나에게 맞는 도파민 제제의 약물을 교체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술이나 수술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그런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고, 그런 경험도 저는 외래에서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분들에게서 이런 통증을 치료할 때 꼭 이 두 부분, 신경안정제,
도파민과 관련한 통증의 연관성에 대해서 꼭 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에서 운동은 정말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여러 논문에서 규칙적인 걷기 유산소 운동이 파킨슨병 자체의 진행을 늦춰줄 뿐만 아니라 파킨슨병에서 동반되는 다양한 증상, 그 증상 중에 통증도 포함됩니다. 이런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에서 척추관절의 문제를 또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운동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 안정제에 반응하는 통증이 있는 분들은 긴장이 되면 우리 몸은 더 굳게 되고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척추관절의 운동도 적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함께 긴장을 줄여주는,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즉 교감신경 항진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칭이나 생활습관 너무 많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런 교감신경 항진을 낮춰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몸을 릴렉스 할 수 있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갖는 것도 통증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대처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제가 저희 이전 영상에서 염증, 자율신경, 통증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염증을 잘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은 자율신경 기능에도 좋지 않고 도파민 분비에도 해가 되고 그리고 교감신경 항진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 속 음식도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 음식은 제가 어떤 음식이 좋다라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염증을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교감신경 항진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여러 SNS나 언론상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원리는 간단합니다.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염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교감 항진을 줄여줄 수 있는, 즉 몸을 릴렉스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음식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음식, 운동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채널에 보면 파킨슨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드렸습니다. 파킨슨병이 발생하는 기전이나 자율신경과의 연관성, 그리고 다양한 치료법, 줄기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치료법 등 여러 가지를 한 7편, 8편 정도에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외래에서 지난주에도 유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좀 공유해 드리자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의 결론은 신경안정제, 도파민 제제에 반응하는 통증은 파킨슨병 환자에서 통증 치료를 결정할 때는 나의 통증이 신경안정제에 반응을 하는지 도파민 제제와 연관이 있는지를 꼭 먼저 판단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 두 개랑 전혀 무관한 통증 그리고 MRI상에서 너무 명확한 병변은 사실은 이 치료를 하는 게 맞지만 명확하지 않거나 여기에 반응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한번 꼭 이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과 함께 사실 파킨슨병에 대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러 영상에서 다 소개를 드렸으니까 하나하나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